책 읽어주는 미주놀, 스페이스X의 사활을 건 그날들 계속 이어집니다. 그 외에도 머스크는 중요한 면에서 경쟁자들과 달랐다. 스페이스X에서는 실패가 하나의 선택지였다. 대체로 다른 항공우주회사의 직원들은 인사고과에 나쁘게 반영될까봐 실수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빨리 움직이고 물건을 만들고 다시 부수라고 지시했다. 일부 정부 연구소와 대형 항공우주 회사에서는 엔지니어가 업무 시간 내내 산더미 같은 문서 작업에만 몰두하느라 하드웨어는 만져보지도 못하는 수가 있다. 펠컨 1을 설계한 엔지니어들은 일하는 시간 대부분을 작업 현장에서 보내면서 아이디어를 시험했다. 아이디어에 대한 논쟁을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했다. 로켓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첫째는 선형적 접근 방식으로 먼저 목표를 정한 다음 그것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을 개발하면서 진행해 나간다. 이어서 하위 시스템의 품질을 수없이 많이 시험한 후 그 하위 시스템을 조립하여 구조, 추진, 항공전자기기 같은 로켓의 주요 부분을 만든다. 이 방식을 따르면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 일단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시작한 뒤부터 설계와 주요 항목들을 수정하기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반복적 접근 방식은 목표를 정한 다음에 거의 즉시 개념 설계, 대상 시험, 시제품 제작으로 뛰어든다. 한마디로 빨리 만들고 시험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이 이 방식의 핵심이다. 이것이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엘세군도 작업 현장에서 실행한 일이다. 그들은 이 방식으로 초기 시험 모델의 기본 결함을 찾아내고 설계를 수정해서 차츰 완성 단계로 나아가는 데 성공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한마디. 저희 미주놀이 추구하는 공부 방법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실전 속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고치면서 실전 투자자로 자라가는 것. 오른쪽에 쌈박한 미주놀 공부방. 다시 책 읽겠습니다. 광고만 하고. 행성학자 빌 매치커는 스페이스X와 같은 독립기업이라면 반복적 접근법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에 나사의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스웜프벅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설립의 목적은 나사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개발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였으나 끝내 정부의 관료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 우리는 프로젝트 초기에 적합한 반복적 접근 방식을 쓰려고 계속 싸웠습니다. 매치거가 나사 시절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 방식을 적용하려면 실패하는 걸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이 실패를 비난의 구실로 삼을 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고요. 바로 이 때문에 국가우주기관들이 이런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정학적 사정과 국내 정치는 인정사정이 없으니까요. 스페이스X에서 실패가 아닌 선택사항이었던 까닭은 사장이 직원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자주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회의할 때 머스크는 언뜻 어처구니 없이 보이는 일을 엔지니어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직원들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항변하면 머스크는 엔지니어들이 그 문제의 마음을 열게끔 유도하는 질문과 잠재적 해결책을 가지고 대응했다. 그는 물었다.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령 머스크는 카수프에게 15m 높이 울타리를 뛰어넘으라고 요구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대답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카수프가 특수한 스프링이 달린 포고 스틱, 일명 스카이 공공이나 제트키 같은 1인용 추진 장비라도 요청해서 그 일을 해내가기를 바랬다. 머스크는 엔지니어들이 어려운 문제에 새로운 방식을 시험해 보도록 밀어붙였다. 그들에게 멋진 아이디어만 있다면 머스크는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기꺼이 뒷받침했다. 구조, 추진, 항공전자 부서를 이끌 소수의 전문 인력, 그러니까 탐슨, 뮬러, 퀘니스만을 고용한 뒤로 머스크는 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을 데려왔다. 대부분 업무 외에 다른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야근이 길어져도 언제 퇴근할 수 있냐고 묻거나 따지지 않았다. 그들은 깎아야 할 잔디가 있는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에 살았다. 돌봐야 할 아이들이 없었다. 그래서 머스크가 그들에게서 뽑아낼 수 있는 전부를 쥐어짜는 동안 그들은 장시간 힘들게 말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 인생의 전성기를 스페이스X에 기꺼이 내주었다. 머스크는 매혹적인 노래로 유능한 젊은이들을 불러내는 세이렌 같았다. 그는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맥주 같은 비전과 카리스마, 대담한 목표와 자원뿐 아니라 무료 카페라테와 콜라를 제공했다. 직원들에게 뭔가가 필요하면 머스크는 수표를 썼다.
회의에서는 직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왔다. 늦은 밤에도 계속 일하며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있는 날도 많았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자극이 필요할 때면 특유의 눈빛이나 몇 마디 날카로운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머스크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 엔지니어들이 발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했다. 원래 그가 스페이스X는 2003년 말까지 첫 로켓을 발사하기를 원했다. 머스크는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에 일정을 붙여두었다. 회사는 날짜를 지키지 못했지만 2003년 하반기에는 반짝이는 공장 바닥이 로켓 부품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불과 2년 후인 2005년 12월 하순 스페이스X는 지구 반대편에서 카운트다운하며 발사대에 로켓을 세웠다. 궤도를 향해 이토록 광적으로 돌진하는 태도는 머스크가 엘세군도 건물에 붙어있는 작은 직장 문화와 함께 시작이 됐다. 그는 자기 손에 직접 기름을 묻히고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흐르는 기술회의를 길게 열고 늦은 밤 게임 시간을 허용하면서 돌진해 나갔다. 물론 못 견딘 사람들도 있었다. 까다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떠났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은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해왔는 거려 였다. 저랑 비슷하네. 저 이런 말 진짜 듣기 싫어하거든요.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그런 거 아닌가요? 라는 말들. 점점 늘어나는 직원들은 경쟁자든 경력자든 초보자든 모두 어딘가 다른 곳에서 왔다. 학교에서 바로 채용되지 않은 사람들, 특히 기술자들은 보잉이나 락히드 마틴처럼 자신들만의 문화가 있는 대형 항공우주 회사에서 왔다. 이런 회사들은 대개 정부 사업으로 먹고 사는데 고객이 원하는 바를 따르면 자기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들만의 사업 방식이 있었다. 계약 기간을 길게 잡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다. 미국 정부가 시간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팔란티어를 봐도 좀 그렇죠. 초창기 엘세군도에서 열린 회의에서 보잉과 락히드를 거친 이곳에 거쳐서 온 직원들은 자신들의 이전 회사와 일처리 방식의 장점을 늘어놓으며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머스크는 목소리를 높여 그 논의를 끝냈다. 여러분은 이제 스페이스X에서 일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못을 박아 말했다. 그 이야기를 한 번만 더 꺼내면 우린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야, 저랑 비슷하네.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딴 회사에서 와서 여기서 일하면 그 회사 가지. 왜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자꾸 딴 얘기를 하지? 미주는 공부방에 들어왔으면 공부를 해야지. 왜 자꾸 들어오기 전에 그런 습관들을 갖다가 자랑질을 하지? 여러분, 저 혼잣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머스크는 분명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든 그들은 이제 스페이스X의 일원이었다. 머스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그들 모두를 직접 고용했다. 그들 앞에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챕터 1을 마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챕터 2 멀린 2002년 8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스페이스의 역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저희 도서 후원으로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